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도 1월 11일이고요. 7시 반이네요.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시황부터 한번 보시죠. 오늘 시황부터 한번 와라라라님 보시면 어서 오세요. 역시 저희 어제 예상대로 올라갔죠. 음, 저희 예상대로 올라갔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일단은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하루님 어서 오세요.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예. 일단 여기까지는 제 시황이 맞았고 이제는 일단 종고는 뚫었고 일단은 코스닥은 종고를 뚫었기 때문에 이게 와라라랑님 추천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요게 이기훈님 어서 오세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올라 만약 월요일 날 아직까지 뭐 백일호님 추천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 일요일 날 일단 시황을 좀 봐야 되겠죠. 끝까지 제가 계속 뉴스 올려드릴 거니까 뉴스 계속 보시고요. 다음에 토 일요일 또 제가 방송을 할 거예요. 방송을 할 거니까 뉴스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내일 아직까지는 지금까지 제가 뉴스 올려드린 거에 대해서는 월요일 또 지금 상승장으로 예상이 돼요. 예상이 되는데 토 일요일 날 무슨 네, 요거 뉴스하고 봐드릴게요. 하루님. 일단 월요일 토 일요일 날 무슨 신대하루님 추천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 일요일 날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가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상승장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오늘 상승장 나온 이유는 첫 번째 뭐 미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10일이나 11일에 제롬 파월 의장이 어디 가가지고 연설을 할 건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그게 이번 오늘 뉴스 준비해 놨거든요. 뉴스 준비해 놨으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서 일단은 금리를 동결 아니면은 1, 2회 확정을 지은 것 같아요. 확정을 지은 것 같아서 그 영향으로 조금 올라온 게 보이고요. 그리고 뭐 미중 무역 협상에서도 좋은 얘기가 좀 나왔고 팔다리다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이제 요게 좀 크죠. 환율 자체가 오늘 좀 많이 떨어졌어요. 또 많이 떨어졌고 문제는 환율을 좀 보시면 환율을 보시면 아이고, 일단은 지금 거의 저점까지 왔죠. 저희 거의 저점까지 왔거든요. 이걸 아이고 얘 왜 이러니 아이고 이게 지금 깨고 내려갈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 환율 계속 보셔야 돼요. 111.5 요 자리 하늘별별님 어서 오세요. 요 자리 어떻게 이게 깨고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꼭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반등이 나오면 아마 장이 빠질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반등이 이렇게 나오게 버리면 아마 장이 빠질 거니까 대비들 하시고요. 대비들 하시고 팔자리장이님 추천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비들 하시고 일단은 환율이 추가적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뭐 미연준의 배전 파월의 발언 그리고 미중 무역의 완화 뭐 요런 부분 요 두 개만 해도 되게 크거든요.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속적으로 좀 빠져줬으면 아니면은 보합권만 가도 아마 상승장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완화 기대감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빠진 이유도 미중 무역의 완화 기대감 때문에 지금 내려온 거거든요. 환율이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성대인님 요거를 어서 오세요. 687자리 이 자리 뚫고 올라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시고 만약에 이게 맞고 이렇게 밀린다. 맞고 이렇게 밀리면은 아마 우리가 조금 장이 좀 안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들기 때문에 지금 요것도 지금 단기 저항 자리에 와 있죠. 제가 높게 잡았었는데 좀 낮게 잡으면은 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지 안 가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조정이 다시 들어오는지 요거를 아마 월요일 아침에 보시면은 한 10시까지 10시에서 10시 반까지 보시면은 아마 윤곽이 드러날 거예요. 윤곽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보시고 만약에 우리 원래 9시에서 10시까지가 제일 많이 움직이는데 만약에 장이 빠지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환율이 올라가고 코스닥이 빠지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아마 좀 단기로 손절가 짧게 잡고 나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요렇게만 보시고 만약에 잡으면은 683자리랑 코스피는 마라라랑님 어서 오세요. 코스피는 2065자리 요렇게 두 자리 뚫는지 깨지는지 요거 두 백일호님 개 어서 오세요. 요거 두 개 깨지는지 요렇게 두 자리씩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내 종목만 보지 마시고 코스피도 보고 코스닥도 보고 다음에 환율도 보고 요렇게 세 개만 봐도 돼요. 요렇게 세 개만 봐도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종목이 떨어진다. 그럼 코스피 코스닥 보고 떨어지네. 그럼 환율까지 딱 봐요. 그러면은 오늘 떨어지겠다. 이게 딱 보여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시황은 요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요렇게 넘어가고 시장 종합도 잠깐 한번 볼까요? 시장 종합 보시면은 일단 상해, 홍콩, 심천 다 올라갔죠? 제 예상대로 다 올라갔습니다. 다 예상대로 첫 번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뉴스는 제가 올려드렸던 뉴스 중에 중국서 인도로 님 어서 오세요. 세계 공장이 이동하고 있다. 전번에 한번 말씀하셨죠. 인도로 가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뭐 종교적인 문제나 뭐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좀 힘들다 이렇게를 했는데 결국에는 중국서 인도로 공장이 지금 이전하고 있어요. 이전하고 있고 이게 무역협회 보고서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간재 수입 비중이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고 약간 곰탱이 쳤어요. 대박. 앞서가는 앞서가는 곰탱이님 대박입니다 진짜. 일단 그래가지고 시중 수입이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고 다음에 최종재 수출 비중도 대폭 감소 중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간재를 만들어 가지고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죠.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최종재를 만들고 다시 수출을 하는데 중간재 수입도 줄어들고 있고 최종재 수출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 말은 경기 침체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경기 체질이 변화로 무역 전쟁 탓에 이제 수출 탓에 이제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힘들다고 난립니다. 난리고 그중에 뭐 중간재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중소 중견 기업들은 다 중간재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대기업들도 힘들다고 하지만은 충분히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중견 중소는 이제 버티기가 힘드니까 그런 면도 있고 중국 내 생산 비용 상승, 임금 상승이죠. 내수 주조, 경제 구조 전환, 내수 위주로 돌리는 경제 체제를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미중 무역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차원의 이제 생산 재편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이 탈중국 움직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 벌써 움직였었어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계속 뭐 제대로 승인도 안 내주고 기업의 승인도 안 내주고 절차 느리고 그리고 보조금 없애고 그리고 뭐 어쨌든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것도 다 자기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미국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 조금 차별을 두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랬는데 옛날에야 뭐 임금도 싸고 그리고 임금 싼 게 제일 크죠. 임금 싸가지고 중국에 공장 세워놓고 돌렸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기술 이전 문제라든지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게 불거지고 결국에는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중국에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미국 기업 입장에서도 그래서 오히려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는 실리콘밸리로 돌아가는 미국 기업이 많아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인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으로 중국을 공장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이제는 또 인도로도 지금 이제 옮기겠죠. 옮길 텐데 지금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유력한 저임금 생산 기지 급부상. 왜냐? 인도도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으로 많이 공장이 세우고 생산을 할 수 있겠죠. 그건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일 테고 우리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수입되는 중간재 비중과 중국에서 생산된 최종재 비중이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요 위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이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죠. 그 말은 외국의 자본들이 전부 다 중국을 떠나고 있다는 말. 옛날에 우리 IMF처럼 IMF도 우리가 계속 부채가 심해지고 결국에는 그게 터지면서 외국 자본들이 다 빠져나갔죠. 다 빠져나가면서 그 빚을 못 갚게 되면서 이제 IMF가 터졌는데 중국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중국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일단은 지금 현재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세계 최대 공장에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지금 미중 무역 협상도 빨리 진행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보여요. 그리고 중국 제조업 평균 임금 상승으로 이제 전반적인 생산 비용이 빠르게 상승. 요거는 아까 뭐 말씀드린 거고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중국 진출 외국 기업도 많아지고 있다. 중국에서도 임금이 상승하니까 오히려 지금 나가려고 하죠. 중국 기업까지. 근데 아마 공산당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막으려고 할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혜택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아마 자국 기업들은 못 나가게 막을 거예요. 근데 지금 좀 큰 기업들은 좀 나가려고 하겠죠. 임금이 너무 점점 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중국 기업들도 이제 생산 기지를 옮기려고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이 시작하기도 전에 나갈 생각부터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중 무역이 터져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거고. 이제 뭐 중국의 2025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 지금 경제 3차 산업, 3차 산업이 우리는 4차 산업 가고 있는데 3차 산업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이제 4차 산업까지도 빠르게 2025년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차질이 빚고 있죠. 차질이 빚고 있고 글로벌 상품 공급망 중국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 다변화하려고 이제 최근 인도 중심으로 생산 무역 활동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고 벌써부터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서가 올라왔다는 말은 보고서 올라왔다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고 지금 현재 한국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고 그중에 조립가공 중간재 수출 높은 거는 다들 아실 거고 상대적으로 많이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중국의 대체 생산기지 부상하고 있는 인도에 매년 큰 폭으로 돈이 들어가고 있고 이제는 아마 2020년 정도 되면은 모르죠.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어떻게 끝내는지에 따라서 조금 그 시기를 좀 늦추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만약에 미중 무역이 더 심화가 돼 버리면은 그러니까 중국의 공장들이 자본들이 빠져나가는 게 가속화가 되겠죠. 가속화가 될 거고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결론은 미중 무역이 중국이 더 한 발 뒤로 물러설 거고 미국은 더 한 발 앞에 나갈 거고 결국에는 중국이 좀 지는 모양새가 보일 거고 좀 빠르게 미중 무역이 완화가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첫 번째 뉴스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이제 사실상 금리 동결했다. 1회 인상 공식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달러가 강세가 되고 경기가 침체가 되고 다들 아실 건데 일단은 인내심을 거듭 강조하면서 관망기조 공식화 그리고 금리 인상 횟수를 1회에서 2회 정도 동결을 가망성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그 워싱턴 DC에서 이코노믹 클럽 어떤데 제가 어딘지를 지금 기억이 안 났어요 그때. 그래서 여기 가서 우리는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다. 경제 전망이 악화될 경우 단기간에 정책 지도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신호가 나타날 경우에 통화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안 올릴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오늘 장이 좀 상승을 했어요. 오늘 장이 상승을 했는 거고 그다음에 두 차례 정도 추가적인 인상을 시사한 것도 이제 사전에 정해진 계획은 없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지만 두 차례 정도만 할 거다. 요 정도만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두 차례도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올해 경제 매우 좋게 움직인다의 전망을 전제하에 한 것이다. 그러니까 좋게 움직일 것 같았는데 생각 외로 안 움직이고 경기 침체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생각을 좀 고쳐 먹겠다는 말 같고요. 다음에 성급한 금리 인상보다는 경제 흐름을 지켜보자는 공감대가 폭넓게 마련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를 가리키는 신호는 없다. 신호가 없다. 뭐 저보다 뭐 저는 뭐 일개 뭐 이렇게 뭐 방송하는 사람이지만은 제먼 파월 같은 경우에 뭐 신호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장단기 금리 차만 봐도 신호가 보여요. 좀 이따가 제가 한 번 더 장단기 금리 차 요 뒤에 있는데 금리 차도 말씀을 드릴 건데 쉽게 말해서 일단은 뒤에서 더 말씀드릴게요. 과다운 경기 우려는 일축했다. 경기 침체가 가리키는 신호가 없다는데 제가 볼 때는 장단기 금리 차가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전문가들도 그렇고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지 그냥 파월의 의장이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건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은 지금 연방 정부의 셧다운 이게 원래 만약 이게 원래 짧게 끝났어요. 많아봐야 2, 3일 안에 끝났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셧다운 하고 있거든요. 셧다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셧다운이 길어진다면 경제 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 결국에는 경제 지표에 반영되면은 경제가 악화가 될 거다. 경제가 침체가 될 거다. 결국에는 금리를 못 올리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에 국가 부채.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전 세계가 지금 부채가 정말 심해요. 정말 심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미국의 부채도 심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부채도 심하고, 이 G2가 부채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고 제안한 적은 없지만 제안이 나온다면 거절하지 않을 것. 요게 크죠. 원래 그러니까 미연준은 우리나라 상권 분립처럼 그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입을 못 해요. 개입을 못 하는데 결국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만나자. 그래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트럼프가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좀 인하하면은 금리를 좀 동결하거나 인하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는데 뭐 지금 만약에 제롬 파월이 만나게 된다면은 좀 더 우리장이 상승이 나올 거고 미국장도 상승이 나올 거고 전 세계장이 상승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트럼프가 뭐 만나자고 하면 좋겠죠. 하면은 호재입니다. 호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뉴스 넘어갈게요. 세 번째 10년 장단기 금리 밀착 위기 징후. 아까 말씀드렸던 위기 징후가 없다고 말했지만은 요거죠. 장단기 금리 국채예요. 국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채권인데 이게 보시면 3년물이 있고 10년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돕기 쉽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3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을 장기로 보유하고 싶은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3년은 우리가 뭐 하루 먹고 하루 빠지는 단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은 3년물이 우리가 빠르게 먹고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좋겠죠. 더 좋을 거고 다음에 금리도 이제 조금 더 높을 거고 근데 10년물은 천천히 움직이겠죠. 우량주랑 다음에 급등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우량주는 뭐 그렇게 막 급등하지 않죠. 그러니까 3년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단타처럼 장이 안 좋으면은 확 빠졌다가 장이 좋으면은 확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장이 안 좋아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죠. 그렇다고 뭐 진짜 뭐 10% 이상씩 그러니까 뭐지 업종마다 다르겠지만은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들이 갑자기 막 악재도 안 맞았는데 10%씩 막 빠지지는 않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은 3년물과 10년물이 이렇게 어 같아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단타랑 우량주랑 같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로 나눌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지금 요게 금리가 이제 3년물이 높고 10년물이 천천히 움직이니까 낮고 3년물이 이렇게 뭐 올라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3년물이 줄고 있다. 그 말은 점점 쉽게 말해서 우리 지금이 그렇죠. 개인들이 점점 더 단타를 안 하게 되고 지금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죠.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죠. 개인들이 점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현재 현금 보유를 하는 개인들이 점점 늘고 있고 신용 잔고가 늘고 있다. 그 말은 개인들이 그러니까 매매를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매매를 안 하고 있고 주식에서 팔고 돈을 그러니까 현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3년물도 점점점 내려가고 있다. 돈을 빼고 있다는 거죠. 돈을 빼고 있다. 돈을 빼고 있는 거고 10년물도 같이 내려가면서 근데 이게 3년물이 더 빠르게 내려가고 있죠. 더 빠르게 내려가면서 이게 만나버리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3년 결국에는 증권 시장도 결국에는 돈이 안 도는 거죠. 돈이 안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이게 역전이 돼버렸다. 역전이 돼버리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쉽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국고채 10년물과 왜 이러니? 이게 왜 이러니? 10년물과 이제 3년물 장단기 스프레드 20 미만 같아지면은 오래된 지속된 것은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2008년 8월 이후 처음이다. 28년도 이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수렴해 나가는 차트는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장단기 금리가 역정되거나 이제 금리차가 축소되면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바로 경기 침체가 보이진 않아요. 이렇게 역전이 된다고 해서 바로 보이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몇 개월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과도한 반응을 경계해야 되지만 경기 둔화를 대한 우려 의식을 갖고 주시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가 비슷해요. 역전 때 은행이 역마진이 된다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은행들도 국채에 투자를 하겠죠. 국채에 투자를 하는데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서 이제 금리가 계속 내려가니까 거기서 내려갈 때마다 국고채가 10년 하고 역전이 된다면은 역마진이 되겠죠. 역마진이 될 거고 그러면은 지금 기업들에게 자금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질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기 침체가 요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후에 경기 침체가 나타나기 전까지 시차는 1분기에서 8분기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최소 한 1분기에서 한 8분기 정도 되면은 이제 8분기 후에는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옛날에 2006년도에 결국에 여기 보시면 3년물과 5년물의 금리 역전 뒤 평균 26.3개월 후에 침체가 발생이 된다. 일단은 바로 나타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역전이 된다고 해도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08년 당단기 수익률이 극도로 좁혀지면서 장기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고 유럽 정위기 여파에 있었던 2012년도에도 금리가 인접한 현상이 두드러지는 바 있다. 결국에는 이렇게 수렴을 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겠죠. 무조건은 아닌데 지금 현재만 봐도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저희도 알아요. 눈에 보이고 있고 기사로도 나오고 있고 리포터도 나오고 있고 다들 아는 부분이에요.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역전이 안 일어나고 다시 벌어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미중무역이 좀 해결이 되면은
조금 완화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고 있지만은 아마 이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달, 몇 분기 뒤에 다시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 연도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어렵다. 어렵다고 하는 기사들을 좀 많이 보셨을 거고, 요게 1, 2분기 만약에 무역 협상이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완화가 된다면은 그 기간을 좀 축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부분은 아마 개인 투자자 분들은 아마 체크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체크가 잘 안 되실 건데, 제가 뭐 제 방송 오시면은 만약에, 그리고 그럼 제가 뉴스 올려드리는 거 그런 거 참고하시면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뉴스도 올려드릴 거니까 요런 부분 또 한번, 만약에 주식을 좀 잘하고 싶으시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시면은 요런 부분도 좀 챙겨 가시면서 주식을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오늘 세 가지 뉴스 다 말씀드렸고요. 다들 수고들 하셨고요. 내일 7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